안녕하세요. 대한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쑥닥쑥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 내과 은영이입니다. 유방암은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걱정해 보셨을 병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젊은 유방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또 이런 유방암의 치료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또 유방암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시는 환우분들도 많은 게 요즘인데요. 그래서 유방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도 많을 거고 또 묻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유방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질문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환자분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유방암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폐암을 제치고 이제 발병률은 1위가 된 남녀를 통틀어서 1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암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발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 혈액종양내과 진료거나 아니면 유방암 환자분들이시라면 진료실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진료실에서는 3분 매우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밖에 저희가 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진료실에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질문 못 하시고 그 또 진료실에 오시면 다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에게 요 채팅창을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진료 보실 때 실제로 젊은 환자들이 많은가요? 그죠. 저희는 원래 이제 저희 병원이 좀 젊은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많은 편이긴 하고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젊은 환자분들이 서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생활 패턴이 서구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발병 연령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대가 거의 최고봉,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런 데가 가장 많이 걸리는 굉장히 다른 암종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걸리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젊은 환자에서 더 많을까요? 아직까지는 그 연구에 대해서는 보통 아시아, 저희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의 유방암 발병이 좀 젊은 환자분들에게 많고 서양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은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연구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서양과 다른 동양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팩터들이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설이고 대신에 이제 이런 젊은 유방암 연구를 저희 병원에서 조금 진행을 해보면 이런 젊은 유방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삶을 사시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기간 동안에 환자분이 어떻게 이제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암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젊은 사람에서 암이 생기는 것도 무서운데 이게 좀 더 공격적이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미리 좀 질문을 받아봤는데 사전에 이제 몇 가지 질문 받은 게 있어서 한번 먼저 질문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은 아직 질문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거 사전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HPV가 유방암 발생을 높여줘서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의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HPV가 이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HPV에 감염이 되면은 유방암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극적으로 높여주거나 이러는 보고들은 없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시다라고 저희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유방암과 HPV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HPV 자체가 어쨌든 바이러스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에서 나오는 염증 반응 잘 아시겠지만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케모카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유발시켜서 그런 것들이 암 쪽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종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HPV는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인후두암 이런 두경부암에서 오히려 더 이제 많이 이제 뭐랄까 이제 위험을 높이고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은 알려져 있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에 이제 HPV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네네. HPV는 사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HPV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인데 사실 이제 가장 연관성이 큰 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여성의 자궁경부암이나 아니면 콘딜로마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사막이라고 하죠. 사막.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좀 이게 네. 그런 사막이 사막이 영어. 그러니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하네요. 이게 성기에 생기는 사막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광고를 보셨을 것 같아요. 가다실. 맞죠? 가다실로 예방이 돼요. 뭐 이거는 어쨌든. 광고를 하는. 네. 그러니까 그 가다실이라고 하는 백신으로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병이니까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성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맞도록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이런 바이러스들 예방접종으로 뭐 코로나도 예방접종 저희가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독감 예방접종 철이잖아요. 이런 예방접종으로 이제 예방이 되는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방접종은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암이나 이런 정말 심각한 문제들과도 연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분께서 초기 유방암 증상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끝난 다음이라든지 그럴 때 샤워할 때 사실 만져보면 멍울이 잡힌다거나 아니면 겨드랑이에 촉지가 되는 어떤 만져지지 않았던 어떤 멍울이 만져지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증상이기 때문에요. 자가 촉지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꾸준히 하시는 걸 저희는 정말 권고드리고요. 뭔가 이상하고 내가 이게 생리가 젊으신 분일수록 저희 우리나라가 치매 유방이 많고 생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유방이 약간씩 뭐랄까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생리가 끝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쪽지를 하고 뭔가 지난달에 만져지지 않았던 아니면 한 3개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유방외과 조그마한 병원이라고 하죠. 개인병원. 가까이에 쉽게 가실 수 있는 병원에 병원에서 유방 초음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밀 유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기 때문에 이 40세부터 저희가 이제 맘모그라피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통증이 심한 유방 촬영, 유방 촬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잘 안 보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가 촉지 제일 중요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시면 병원에 방문해서 초음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사실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맞아요. 건강검진 그게 이제 40세 이상부터 유방 촬영을 해주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사실 유방 촬영 이제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분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또 젊은 유방암 환자 때문에 40세 이전에 이런 검사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일단은 그 가족력이 있는
특히 이제 유전자들은 우리 안젤리나 졸리 유전자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 브라카 BRCA1, BRCA2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만약에 가족 중에 그런 가족이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가족 중에 난소암이나 남자분의 경우에는 췌장암 혹은 전립선암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난소암, 유방암 이런 가족력이 있다면 30세부터 검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기에 이제 발병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저희가 미리 막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꼭 알아두시면 이게 사실 저희가 뭐 가족에 유방암이 있으면 유방검진 일찍 해야지는 알았는데 맞아요. 이제 췌장암이나 전립선암도 연관이 된다고 하면 맞습니다. 더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혹시 가족력 있으시면 꼭 맞습니다. 미리 네. 검사 받아보실 것을 저희가 네. 권하고요. 사전 질문 그럼 두 번째 사실 최근에 이게 저희가 출산율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난임 치료, 인공수정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외래 이제 뭐 그런 검사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게 이런 유방암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사실 네. 이거는 산부인과 교수님께 제가 잘못 답을 했다면 혼날 수도 있는 큰일 질문이기 네.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답하면 일단 아직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과배란을 유도하거나 이런 인공수정을 했다고 해서 유방암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진 않는다라는 게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긴 한데 사실 이제 과배란이라는 것이 호르몬을 어쨌든 주사를 계속 맞고 약을 먹으면서 그런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길게 봐야 되는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과배란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임신하는 기간 동안 또 임신 자체는 유방암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런 이제 실수요들 IVF나 이런 과배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30년, 40년 정도 지나서 어떤 이제 그 환자들의 경과를 보면 저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긴 난임 시술이 사실 이렇게 대중화가 된 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니까 네, 이게 네. 데이터가 쌓이면 또 내용이 또 달라질 수도 맞아요.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임신이나 수유 자체가 또 미치는 것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좀 너무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족들이 유방암에 많아서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이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너무 내가 걱정이 된다 이러시면은 원래 요즘은 이제 산전에 뭐 이렇게 검진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그때 저희 유방암 검진 좀 한번 해보시면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네. 임신성 유방암 환자분들도 덜어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임신해서 사실 맞아요. 임신해서 이상하게 이상하다. 만져지네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환자분들은 내가 임신을 해서 이렇게 만져지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좀 맞아요.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네.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질문들이 사전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조직검사, 저희가 뭐 혹이 있으면 결국 조직검사 하게 되니까, 근데 이 조직검사가 만약에 그게 암일 때 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이게 정말 사실 조직검사 괜히 해서 병이 퍼지는 거 아니야? 병이 커지는 맞아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조직 검사 자체는 사실 이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가 아니라는 글을 봤는데라고 적어졌는데 저 글이 맞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깊숙이 암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두꺼운 바늘이 깊숙이 통과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 자체 이제 하고 나시면 다들 암이 커진 것 같아요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실제로 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아픈 거죠. 거기에 건드려놨으니까 또 여드름 짜고 나면 아픈 것처럼. 확 이해가 되죠. 되는 그래서 네. 그거는 이때까지도 그 조직 검사를 뭐 이제 겨드랑이도 가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커져 있는 임파선이 있으면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더 유방암이 번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게 혹시 꼭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 혹이 있으면 일찍 조직검사 하셔서 네.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 진짜 받으시는 중요해요. 게. 진짜 모든
걸 뭘 삼중음성이 우리 뭐 인터넷 찾아보면 삼중음성 유방암에 걸리면 다들 돌아가시는 걸로 알지만 너무 무섭다고 그렇지 하시잖아요. 않거든요. 1기에 발견되는 삼중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시겠면. 그래서 결국은 병기가 얼마나 빨리 발견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겁먹지 마시고 빨리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수님이 삼중음성 유방암 말씀 주셔가지고 지금 그 실시간 채팅에 삼중음성 유방암은 요즘 치료가 어떤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어떨까요? 삼중음성 유방암도 요즘 치료에 대한 그 변화가 정말 대단히 많은데요.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삼중음성 유방암에 수술 가능한 삼중음성 유방암을 쓸 수 있는 약제가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는 게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토콜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무조건 이 이 방법으로만. 방법으로만 해라. 지금은 기스나 뭐 이런 것들 따라서요. 저희 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항암, 수술 전에 하는 건 3가지, 수술 후에 하는 거는 4가지. 정말 네, 많아졌네요. 정말 많아졌고 최근에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항암제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더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서름, 머리가 저희 아직까지는 항암 치료를 하면 아직 쿨링캡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빠질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역경을 겪으셔야 되지만 그래도 완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치료 방법이 옛날이랑은 정말 불과 10년 전이랑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면역 항암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류마티스내과 의사니까 이제 면역 항암 저도 관심 많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게 저희랑 너무 반대되는 맞아요. 기사잖아요. 암과 류마티스 질환은 네. 완전 반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쓰고 이 환자분들이 어떨까를 이제 보는데 근데 맞는 분들을 보면 또 잘 맞으시는 분들 너무 잘 맞고 맞아요. 효과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진짜 이게 제가 학생 때 사실 배우던 네네. 그리고 전공의 때 보던 암의 치료와 음. 지금 암의 치료가 너무 다르다. 맞아요. 너무 좋아졌다. 네. 이런 걸 정말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참 그래도 이게 치료가 참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치료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 진짜 삼중음성 유방에 걸리면 당장 죽는 당장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밑에 이 타목시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치료 자체는 좀 이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어떤 경우에 저희가 안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호르몬 억제 치료도 상당히 이제 환자분의 호르몬을 몸 안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걷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없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 예를 들어 일단 맨 처음에 갱년기 증상, 이 더웠다 추웠다 하는 이 느낌과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싸나워졌을까 하는 그 죄책감, 관절이 아프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아고하고 소리 나.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쉬운 건 그러니까 정말 발전이 많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잘 버티신다, 잘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제가 해도 될까요? 네네네. 얼마든지. 네네. 그 타목시펜 5년 10년 마이크를 제가 조금만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소리가 작잖아요. 조금 작은가 봐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가 크게 나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5년이 기본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에 따라서 10년 복용했던 경우에 이제 5년 복용한 것보다 재발률을 조금 더 낮추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7.5년 적어도 7.5년은 복용하라는 게 요즘은 2, 3기, 1기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복용하라는 게 좀 대세이기도 하고 요즘은 조금 더 이제 호르몬 억제 치료를 장기간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단 이제 부작용이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폐경이래. 그 골밀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과
그러니까 위험도, 약을 썼을 때 위험도와 그리고 이 베네핏을 잘 따져서 이제 그 지정의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수술로 끝나면 사실 가장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게 치료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을 먹는 것 자체도 힘든데 약을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걸 또 외래진료 막상 가서 이야기를 다 하기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너무 겁먹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봐볼까요? 네. 100일 와. 양로를 하고 있는 그 아기 엄마입니다. 뭐 모유수유가 유방암 발병을 낮추는 맞아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네. 모유수유가 실제로 유방암 발병을 낮추나요, 교수님? 네, 조금은 낮추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에스트로겐 수치, 몸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적어지면서 아마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추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긴 합니다. 진짜 유방암에서는 호르몬하고의 연관성이 정말 매우 높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갱년기라고 하던데 이제 갱년기 때가 정말 많이 힘드시고 저희 호르몬 억제 치료 자체도 사실 폐경을 유도하는 치료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 사전 질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젊은 유방암 환자분이 실제로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타모시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간, 이제 점점 더 장기간 이제 드시게 되는데, 이것과 나중에 이제 관해된 이후에 이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길지, 그리고 항상 가장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도움되는 음식이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은 질문부터 먼저 대답을 드리면, 유방암 관해 판정 이후에 혹여라도 이런 부작용이 생길지와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이 가려야 할 음식이 될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타모xifen 아까 호르몬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제 자궁 내막에도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그리고 유방에도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 유방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는 막아주고 그 자궁 내막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는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타모xifen 그래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요. 가장 처음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1년마다 산부인과 검진을 가서 그 자궁 내막의 두께를 재셔야 되고 보통은 10mm, 1cm 이상이거나 아니면 1년에 이제 1년마다 했을 때 갑자기 빨리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저희 그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고 타모xi펜을 끊고 다른 약제로 저희가 스위치를 하던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장내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 소파술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놀바덱스가 장기간 복용했을 때 정말 아주 적은 위험도로 거의 뭐 10만 명에 한두 명 정도로 이제 자궁 내막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이런 걸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타모xi펜을 복용 중이시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산부인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요. 유방암 환자들이 가려야 하는 음식들이 진짜 환자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어머님들이 정말 진짜 대단하신 게 유방암에 걸렸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정말 몸에 안 좋다고 하는 모든 음식들을 다 끊고 오십니다. 콩 같은 것도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밀가루도 안 드시고 고기도 안 드시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정말 야채만 이렇게 막 샐러드만 드시고 오시는데 그렇게는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고요. 일단 여성 호르몬에 의한 이제 어쨌든 유방암의 발병이 높기 때문에 그게 비단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삼중음성 유방암과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도 저희가 유방암을 3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그 폐경기 여성에서 그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여성 드시죠. 호르몬을 드시게 되잖아요. 그게 모든
타입에 상관없이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드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이 많이 들어갔다고 저희가 알려지는 음식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대개 모든 병들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음식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절대로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기보다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골고루 잘 드시는 맞습니다. 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진짜. 것 같아요. 잘 드시고. 가끔씩 뭘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하시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학생이 먹는 그 식단대로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유도 여기저기서 이제 드시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우유에 있는 지방을 유지방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게 위험한 거지 우유 자체는 칼슘도 풍부하고 좋은 식품이죠, 그쵸? 사실. 뼈는 튼튼하게 주는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유지방이 적은 저지방 우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음식은 그래서 결국은 사실 우리가 사실 잘 아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이거 저는 매우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 프롤리아를 맞다가 턱관절 괴사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에스트로겐 복합제로 이제 골다공증 예방을 해도 되냐? 이건 사실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 더 가까운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혹시 교수님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일단 프롤리아는 골다공증에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쵸. 제 생각엔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인데 이제 유방암 환자들은 골밀도를 체크하게 되어 있으니 체크를 해봤더니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프롤리아를 맞으셨는데 이제 프롤리아의 가장 큰 부작용은 오스테오네크로시스 오브 좌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턱관절 괴사가. 에스트로겐 복합제로 골다공증 예방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유방암에 발병을 하셨고 에스트로겐 복합제는 어쨌든 아무리 프로게스테론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은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 이미 생겼던 유방암이시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칼슘 비타민 D는 무조건 드셔야 되고요. 그렇죠. 싫으시겠지만 햇빛도 잘 쬐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턱관절 괴사 부작용이 의외로 꽤 있으세요. 그래서 아프시면은 이게 치과 치료를 프롤리아나 이제 엑스지바 그 다음에 옛날에 만든 조메타 이런 이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혹시나 사기 유방암 환자의 뼈전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사들은 턱관절 괴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치과 치료는 그 치과에 그냥 아무 때나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치과에 가셔서 내가 뼈에 좋은 뭔가를 맞고 있다, 주사를 맞고 있다, 뭔가를 먹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마지막 그 주사 시점에서 그런 다음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고 또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의사에게 이제 내가 치과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3-4개월 텀을 띄고 또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면은 이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기 전에 사실은 치과 검진을 미리 받으시면 제일 보통 이제 유방암이 없는 환자분들도 치과 치료를 미리 받으실 걸 저희가 권하고 있고 또 저희가 쓰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물론 이제 그런 턱관절 괴사 부작용이 있는 프롤리아도 있고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이제 특정 성분의 골다공증 치료제가 이제 이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 이제 보험이 안 돼서 그렇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쓸 수 있는 다른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 제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진료 받으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또 이제 골다공증을 전문으로 보시는 내분비내과 선생님의 의견을 구해서 또 안전하게라든가 혹은 이제 다른 약으로 바꿔서 골다공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들은 좀 드물고 그때그때 이제 상황이 다른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사실 보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할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료 관련해서 표준 치료 이후에 이제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폐렴이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항암을 하셨다면 모든 예방접종은 6개월 후에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예방접종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셨다면 6개월이 급하지 않다면 6개월을 지나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항암 도중에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요즘은 다 생백신이 아니라 사백신, 약독화 생백신은 이제 그게 다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이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항암기간에 절대 비추천하지만 요즘은 사백신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들은 급하다 하시면은 항암 도중이라도 미리 그러니까 맞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항암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조금 안정화됐을 그 기간 동안에는 빨리 맞으시라고 하시고요. 독감 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시즈널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요 시기에 딱 맞아야 되는 거라서 그래야 효과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항암 도중에 그냥 같이 맞으시라고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독감 예방접종 철이니까 맞아요. 또 환자분들 꼭 독감 예방접종 미리 맞으시는 게 이제 맞아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매우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소엽 상피내암 0.3cm 수술했는데 타모xifen 먹어야 하는지 이거 진짜 매우 어려운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인데 이것만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브라카베미는 없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소엽 상피내암은 이제 저희 권고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상피내암 중에 소엽 상피내암이 있고 관내 상피내암이 있는데 관내 상피내암은 타모xi펜을 드셔야 되는 게 맞는데 소엽 상피내암은 이제 암의 전 단계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이게 아주 이제 암이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타모xifen 먹냐 안 먹냐 이거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아마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이러시다 하시면은 사실 근데 지정이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한번 여쭤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 소엽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엽 상피내암은 아니고요. 순환 타입이 있고 플레오몰픽 그러니까 이형성, 이질적인 소엽 상피내암이라든지 조직 모양이 모양에 따라서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소엽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소엽 상피내암이라고 해도 얘는 다르네.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면은 타모xi펜을 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암 치료가 보면 정말 개개인에 맞춰서 맞아요. 치료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크기도 다르지만 뭐 이런 조직 모양에 따라서 또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진료 보시는 선생님과 맞아요.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환자분의 상태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또 항암 치료 관련돼서 뭐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이제 최신 치료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치료가 많이 좋아졌다고 교수님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치료 효과가 정말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거를 사실 환자분들이 암이 처음 진단됐을 때 너무 무섭고 그 절망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 요즘 유방암은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는 정말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암 종은 맞고요. 저희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비록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평균적으로 5년, 10년, 죄송합니다. 10년? 이렇게 오래오래 이제 약을 드시면서 이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이런 질환처럼 이제 되어가고 있고, 더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이제
저희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의 이제 전이가 되고 나면은 2년, 3년 요 정도에 저희가 이제 생존 기간을 맞아요. 봤다면 기대 요명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나 헐투 양성은 이제 뭐 5년은 이제 기본으로. 예, 정말 약제들이 좋았어요. 정말 많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도 정말 열심히 다 이제 예, 노력하시고 정말 이제 정말 예민해지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약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관절 아프지만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런 걸 다 하시고 또 젊으신 분이라서 일상생활도 다 하시고 애기들 케어 뭐 진짜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많고 예, 그런 거 다 하시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이제 신약들 우리나라가 좀 이제 급여 이런 것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의료 현장에 있으면 정말 이 약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맞아요.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네, 효과가 맞아. 있는데. 효과가 있는데 난 알아. 이 약을 쓰면 좋아질 거라는 걸 난 알아. 하지만 네. 국가에서 쓰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못 쓰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면 이제 불법 진료를 했다고 저희는 이제 쇠고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절강 이렇게 적용할 수 되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저희가 또 노력해서 이제 그렇게 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잘 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이 결국은 나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뇌전이라든지 이제 결국 그렇죠.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20년 후에 10년 동안에도 정말 많이 발전했고요. 조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완전 관해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효과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30%에서 지금은 한 60% 정도로 2배 정도의 발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20년 전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20년 전이랑 약제 자체가 달라요. 정말로 사실 가장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암 치료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더라도 또 앞으로 10년, 맞아요. 20년 후는 더 좋아지실 거고 네, 정말로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완전히 아직 암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그렇지만 이게 정말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만성질환화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다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은 항암 치료에 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수님. 항암 치료 얼마나 오래 해야 될까요? 이건 병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결국은 조기에 발견하실수록 항암 치료는 적게 할 거고 조금 할 거고 그렇죠.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약도 조금 덜 쓰고. 결국은 항암 치료를 얼마나 오래 하냐고 하면은 결국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나 헐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결국 표적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억제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편하게 먹거나 주사를 맞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 머리가 빠지지 않고 구역구토가 일어나지 않고 뭐 조금은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일상적인 어느 정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3주음성 유방암은 아직까지 근본이 물론 요즘 이제 항체 결합 약물체라고 해서 ADC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트로들비나 뭐 에너투 같은 약들 로월트에서 그런 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물론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3주음성 유방암이 허들이다. 항암 치료 그래서 3주음성 유방암일수록 정말 조기에 발견하시는 게 진짜 정말 크리티컬하다. 가끔씩은 환자분들이 무서워서 단순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빠진다던데 토를 한다던데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조기에 진단되셨다가 남 치료는 너무 무서워서 못 받겠다 하시고 이제 뭐 1년이 지나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은 1년 전에 치료받으셨으면 뭐 3개월, 6개월 정도만 치료하셨으면 저희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드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치료는 일단은 빨리 발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할지는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정기적으로 검진해서 맞습니다. 조기 진단 받는 거. 맞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럼 이제 하암치료 실제 할 때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똑같이 회사 다니고? 아, 해도 이거는 될까요? 사실 체력적인 부분인데 아.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음. 권고를 드려요. 근데 이게 저희의 항암이 결국은 머리가 빠지고 탈모가 있으면 미용적인 그 코스메틱이 확실히 변하기 때문에 저는 항암제가 탈모 부작용이나 이런 코스메틱한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그런 것들은 미리 이제 알려드리고 사전 고지를 드리고 만약에 이제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것들이 별 좌우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미리 준비를 하라고 저희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사실 보조약제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뭐 구토구역을 방지해주는 약제들 그런 것들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고 해서 패치 같은 것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예, 패치도 나오고 주사도 네. 많이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고 해야 되고 하시는 게 오히려 자기의 활력이다 이런 생활을 하시는 게 그렇다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면 당연히 쉬셔야 됩니다. 그거를 굳이 항암 치료까지 하는데 지금 뭐 네.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막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걸 다 막 원더우먼처럼 다 하시는 거는 안 돼. 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본인의 건강이 네. 제일 중요해요. 진짜 네.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요. 항암 치료 좀 머리가 안 빠질 수 없는데 제가 진짜 이거 정말 저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예 탈모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 세포독성 항암들은 그렇죠. 요즘 이제 저희 병원에서 쿨링캡이라고 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항암을 하는 동안 약간 헬멧 같은 걸 쓰는데 거기에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머리가 덜 빠지게 머리가 빠지긴 해요. 다 안 빠지진 않지만 결국은 이제 머리카락들이 다 안 빠지고 일부가 남아 있어서 조금만 자라도 머리가 길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모자랐으면 깜짝 같고 네. 좋은데요. 네,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이제 나가지고 그 허가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게 의료기인가 뭐 그런 걸로 맞아요. 허가를 받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프린캡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탈모가 조금은 물론 다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 조금이 사실은 맞아요. 받아들일 때 되게 크잖아요. 조금이 남아있냐, 안 맞아요. 남아있냐, 이런 그리고 것들. 머리카락이 일단 다 빠지면 여기까지 다 빠지면 진짜 나는데 걸리는 시간 맞아요.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만간은 좀 머리가 덜 빠지고 항암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시간 질문. 아, 유관상피 내암인데 맞아요. 조직검사 때 조직이 다 나가서 수술을 하고 떼낸 곳에 이제 잔여암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경우에 타입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조직 검사 한 곳에서 타입을 측정을 하실 수가 없을 만큼 작았으면 사실 유관상피 내암인데 조직 검사에서 다 떼내셔서 없으면 정말 작았을 텐데요, 그죠? 아주 좋은 네. 사실은 이제 타입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되게 좋은 경우라고 경우라고 생각은 되네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조직 검사한 검체에서 혹시나 타입을 알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작아서 이게 그것도 못한다 하시면은 너무 작을 때 발견을 하셔서 어떻게 발견하셨지 근데 아주 건강검진을 아주 열심히 잘 받으셨거나 보시는 네. 선생님이 눈이 정말 좋으셨나봐요. 네. 네, 이거는 그냥 내가 유관상피 내암이었구나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운이 좋게 초기에 진단을 받았구나, 맞습니다. 치료를 잘 받았다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보통 암의 산정 특례가 5년이잖아요. 5년인데 이제 사실 이게 5년으로 그 완치 판정을 저희가 할 수가 있나요, 교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 암에 따라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가 이제 10년 보면
삼중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한 6년 정도, 5, 6년 정도 지나면 재발을 거의 안 해서 사실 삼중음성 유방암은 빨리 치고 빠진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발을 할 거면 만에 하나 재발을 할 거면은 그냥 빨리 재발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별 걱정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헐투도 조금 마찬가지긴 해요. 헐투도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그래서 아까 10년, 5년, 10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쭉 이제 20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암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약간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일수록 약간 운동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사실 드시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사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생활 습관, 생활 패턴, 네, 그거를 계속 규칙적으로 잘 하시도록 해야 되고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그 역학하신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유방암에 젊었을 때 걸리고 생존하신 분들이 가장 오래 사신대요. 병 없이. 가장 그 이유가 유방암에 걸린 다음에 생활 습관도 바꾸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질환 없이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통계가. 그래서 정말 유방암 분들 우리 환자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정말 잘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분이 고등급이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쵸. 아무것도 모르면 조직이 안 남아서 모르실 텐데 알 수가 없는데 고등급. 그래도 이게 사이즈가 작으면 아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 명 저희도 잘 못 보는 케이스인데 암이 없는 경우라서 이거는 사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계속 검진을 하시면서 추적 관찰을 맞아요. 하시면 검진을 하실 거니까 맞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으니까 JJB님 네, 괜찮으실 걸로 또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아래 이제 또 질문 주셨는데 전이가 없는 삼중 음성 암이었고 먼저 이제 수술 전에 선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셨는데 완전관에 실패했을 때 젤로다를 무조건 먹어야 될지 저는 사실 추천을 드려요. 웬만큼은 다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중음성 유방암은 재발을 안 하는 게 저의 소원이거든요. 물론 다른 암도 그래요. 모든 암이 그렇지만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정말 재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죠. 저는 젤로다는 그나마 저희가 그 항암제 중에 먹는 항암제라 물론 손발 닦아지고 곧 괴롭긴 하나 머리카락도 나고 결국 6개월 고생하시면 재발률이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약 30-40%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어서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는 저는 일단은 한번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부작용 정말 세신 분들은 손발바닥에 막 피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중간에 이제 그만 드시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다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권고는 드립니다. 정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힘든 치료지만 좀 그래도 먼저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네. 완치가 모든 조기 맞습니다. 완치가 목표입니다. 저희. 그래서 항상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검진, 자가촉진부터 저희가 꼭 하시는 게 오늘의 제일 키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참 이게 실제로 교수님 그 진료 보실 때 젊은 환자분이랑 좀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이랑 치료해보면 어떠세요?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혹은 이제 수능도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일단은 체력전이긴 한데요. 이게 요즘은 정말 80세다 해도 맞아요.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뭐
다 운동 맞아요. 하루에 수영 그냥- 1시간씩 그냥 뵈면 하시고. 네. 60대인가 맞아요. 이렇게 네. 싶으신 환자분들도 많잖아요. 진짜 평소에 얼마나 이제 잘 지내셨냐, 자기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아. 이제 투자를 하셨느냐를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환자분들 보면서 깨닫는 게, 우리가 정말 자기 몸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미리미리. 미리. 예, 운동도 하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좋은 거 드시고, 예, 뭐, 진짜 시간 없다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말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젊으실수록 약간 호르몬 억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이제, 그쵸. 아무래도 조기 폐경을 그쵸. 유발할 예, 수밖에 예. 없으니까. 그래서, 예, 진짜로 조기 발견. 네, 조기 발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많이 말씀 주셨는데, 혹시 담배나 술은 어떤가요? 술, 담배는 원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보는 병이니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담배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도 담배랑 연관성이 너무 확실하게 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담배 끊으셔야 돼요. 100번 말해도 잘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쵸, 담배는 진짜 끊기가 힘드니까. 근데 유방암은 어떤가요? 담배나 술? 사실 아직까지는 위험인자로, 술은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위험인자고요. 네. 담배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담배는 다른 암이 너무 그쵸. 많아서 네, 폐암 네. 여러 암이 너무 네,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술, 담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술은 한 달에 한 잔 딱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절제가 가능하시면 드시라고 하는데, 대개는 그게 안 되죠. 예. 한 잔.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 드시면 안 되고, 소주잔으로 한 잔, 와인잔으로 찰랑거리게 한 잔, 그 다음에 맥주잔으로 한 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정도만 딱 하실 수 있게, 하긴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사실 그러네요, 이런저런 저희. 이야기를 많이 궁금하신 거 많이들 물어보셨는지 참 그러게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사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네네. 이제 전공의 때 이후로 이렇게 제가 유방암에 대해서 심도 깊게 그렇죠. 고민을 해본 게 언젠가 맞아요. 이제 싶은데, 이게 사실 제 주변에도 사실 유방암 진단 받으신 환자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흔한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다들 바쁘시고 하면 건강검진 같은 거 소홀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젊은 연령대부터 생길 수 있는 암이고, 정말 젊은 환자분들이 실제로도 많으니까 미리미리 정말 건강검진 하실 거를 너무 권해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한번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맨 처음에 너무 떨렸는데 네. 너무 재밌게 네. 해주시고, 여기 채팅창에 올라온 이런 질문들이 정말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저도 공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들 힘드신 시간을 보내실 텐데, 암 환자분이시라면, 특히 유방암 환자분이시라면 저희가 젊은 나이에 있으셔서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그런 맞아요. 자녀들이 어리신 경우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어쨌든 집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직장도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역할들을 맞아요. 하면서 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정말 저는 요즘 환자분들 보시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존경스럽죠. 맞아요. 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다들 잘해주시고 있으시고, 너무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있으시고, 또 저희도 저희 의료계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어떤 환자들이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계속 약제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하니까, 너무 크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진료 시간에도 꼭 질문해 주시고. 미리 써오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닥치면 얼굴만 보면, 저도 제 진료실에 들어와서 선생님 얼굴만 보면 다 잊어버린다. 깨끗해진다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저도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써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의외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만 이런가 하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정말 뭐랄까, 다들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시고, 이게 나만 이런가 싶지만, 다른 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하고, 그게 별거 아닌 거다라는 걸 알게 되면 되게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뭔가 조그만한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저희한테 말씀 주시고, 괜찮다. 네, 뭐, 혹여 그게 뭐 이상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럼 빨리 치료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내과학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라이브를 매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 실제로 진료 시간에 뭐 궁금하셨지만 못 물어봤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좀 저녁 시간 배도 고프고 이렇지만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게 저희가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제 라이브 쏙닥쏙닥이었고요. 좋으시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네. 하나만 받을게요. 네. 맘모톰 시술을 권유받았는데 반드시 유방호? 양성일 때. 양성일 때는 맘모톰 시술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맘모톰은 이제 그러니까 다 떼버린다라는 관점이시고, 조직 검사는 어떤 조직인지 확인하라고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게 지켜봐도 된다가 아니라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맘모톰이 좋을지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지 보시고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